제가 여기를 수정 불가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뭐 말록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말록을 사용하지 않고 푸는 문제고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딱 주어진 걸로 풀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숫자를 잠시만요. 사람의 숫자를 먼저 입력을 받죠.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저장할 변수 하나 만들게요. count of people.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적은 숫자만큼 사람의 나이를 입력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출력문도 좀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사람 하고, 자, 입력을 해서 이제 나이는 어디에 저장해야 됩니까? 나이를 저장하려고 우리가 만든 게 요거 ages죠. 이 배열에다가 카운트만큼 나이를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라면 그 ages에 0번째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라면 1번째에 들어갈 거고, 그죠? n번째면은 n-1번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해서 반복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d 해서 여기를 i 플러스 1번째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거고, 저장소는 0번째 칸, 2번째 칸, 3번째 칸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죠. 물론 여기엔 주소를 넣어야죠. 요것도 되고, 기억하시죠? 요것도 되는 거 똑같은 거다. 근데 일단 이게 익숙하실 테니까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 돌리면서 사람의 나이를 저장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반복문 몇 번 돌려야 됩니까? 요거만큼 돌려야지. count of people, 그지? 2명이면 2번, 3명이면 3번, 5명이면 5번인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잘 됩니다. 근데 이 해서 이렇게 하면 잘 저장이 된 거예요. 출력도 한번 해볼게요. n번째 사람이 나이 땡땡, 여기다 바로 출력을 할게요. ages의 i번째.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죠. 2명 하면 1, 2 나오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제가 5명이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잘 나오는 것 같죠? 좀 크게 해볼까요? 자, 뭔가 빨간 에러가 떴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크게 해볼까요? 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맨 끝에 이렇게 에러가 나죠. 세그멘테이션 폴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폴트는 잘못된 메모리 접근할 때 발생하는 에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ages라는 배열은 3개밖에 길이를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몇 개 저장한 겁니까? 15개 저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만든 거거든요. 지금 배열을 3개. 그럼 뭐 1, 2, 3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지금 몇 개? 15개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4 저장하고 5 저장하고 6 저장하고 7 저장하고 하겠죠. 그죠? 이 배열의 인덱싱이라는 것 자체가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 뭐 문제 없잖아요. 그죠? 포인트 한산으로.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할당받은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저장을 한 거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다. 잘 출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또 이게 옆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좀 민감한 부분을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다른 메모리 영역 있잖아요. 민감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을 얘가 이동하다 보면은 침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쓰거나 하면은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겠죠.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딱 할당받은 만큼은 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용자는 우리가 이게 3이라고 해놓은 걸 모르잖아요. 코드를 못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이거 실행 딱 프로그램 결과만 볼 수 있죠. 이거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개발자 몫이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exe 파일이잖아요. 컴파일 돼서 나온. 사용자들은 그 exe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뿐이죠.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게 3개인지 알겠냐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5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은 에러가 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3 이상으로 입력을 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잘못된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올바른 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입력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예외 처리를 넣어야 돼요. 사람이 만약에 요거를 잘못 입력했다. 자, 입력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3보다 크다. 요러면은 다시 입력하라고 해야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 장난이 발동해서 계속 잘못된 값을 계속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계속 다시 요구해야 되죠. 반복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올바른 값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의 횟수를 모를 때는 무한 반복문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입력 요구하고 입력된 값 체크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입력하게 하고 또 체크하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한 값이 3보다 크면은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 네가 입력한 값은 잘못됐다. 3 이하로 입력해라. 자, 올바르게 입력을 했으면 이제 이거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반복문에서. 그렇지 않을 땐 브레이크로 빠져나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못 모르고 5를 입력해도 프로그램이 진행하지 않고 다시 값을 요구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좀만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느낌으로 일단 푸시는 겁니다. 답은 이거예요. 아 물론 여기서 이거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참 이게 여기가 3인 이유가 뭡니까? 요 사이즈가 3이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디파인 안 쓰시고 그냥 여기 3으로 정하시면 여기도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거를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해서 길이를 5로 바꿨다 라고 하면 여기만 바꾸면 안 되죠. 여기도 바꿔야 되죠. 여기도 바꿔야 되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신 사이즈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여기도 3이 아니라 사이즈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d 사이즈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5로 바뀌어야 될 때 이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굳이 이렇게 디파인으로 하지? 변수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사람의 숫자를 왜 굳이 이거를 3 이하로 체크를 하지? 그냥 자, 요거 복사해서 새로 열게요. 그리고 다 지우고 자, 싹 지우고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만들면 끝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3 이하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입력한 수만큼 배열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3 하면 3개짜리 만들어질 거고요. 10 하면 10개짜리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빨간 뜨는 거 보이시나요? 실행도 안 됩니다. 이거 에러 나죠? 여기 변수가 오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고 하나는 자료형이고요. 하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길이 정보 알 수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사람이 이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만 여기 입력값이 들어오고 그때야 길이가 정해지죠. 근데 이게 배열을 메모리 할당할 때 이거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컴파일 때입니다. 컴파일 할 때 이 변수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애들 메모리 계산을 싹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메모리 공간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든요. 자, 근데 이건 언제 들어온다고요? 값이? 실행 도중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스캔F 입력은 실행 중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 이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안 돼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확실하게 안 되고요. 여기서는 되죠. 또 이 컴파일러가 다른 컴파일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표준상으로는 이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되는 게 표준이에요. 얘네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 안 지키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마이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표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면은 위험합니다. 자, 왜 위험한지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메모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관리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좀 영역을 나눠서 물론 물리적으로 나뉘는 거 아니고 논리적으로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눠서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크게 막 이렇게 4가지 영역이라고 메모리 찾아보시면 나와요. 코드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데이터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 스택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 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영역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 코드들이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고요. 이 데이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리터럴 있죠, 리터럴.
리터럴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10 했을 때 요거 있죠. 요런 거나 아니면 전역 변수. 함수 밖에다 선언하는 전역 변수 있죠. 요런 게 여기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택은 뭐다? 스택은 지역 변수들이 쌓이는 곳이 스택 영역입니다. 힙은 스택이 아닌 다른 지역 변수 말고 나머지는 이제 힙은 또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동적 갈등할 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그러면 다시 지우고요. 요거 뭡니까? 메인 함수에 있는 메인 지역 변수입니다. ags 뭐예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메인 지역 변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스택이라는 곳에 마련이 되겠죠. 얘네들을. 스택이란 공간에 뭐 어떻게 크기 쭉 해가지고 뭐 카운트 오브 피플이니 뭐 ags니 해서 마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스택이라는 곳은 메모리 크기를 봤을 때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스택이랑 힙이거든요. 자, 스택이 요만하면은 힙은 요만해요. 스택이 엄청 작습니다. 스택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1MB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시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여기를 이걸 엄청 크게 해버리면 이거 에러 납니다. 에러 나죠. 그러니까 이거 인트 곱하기 이거 하면은 1메가 훨씬 훌쩍 넘겠죠. 그죠? 스택으로 할당이 안 되는 크기예요. 스택을 넘쳐버리죠.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스캔F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하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숫자 입력하라네 해서 막 100만 입력해버리면 프로그램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 하더라도 쓰시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상수로 여기를 우리가 안전한 크기로 고정을 해놔야 되는 거고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스택과 힙, 요 데이터랑 코드 영역은 사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스택과 힙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함수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한 건 다 함수의 지역 변수이므로 스택에다가 만들고 썼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거? 다시 문제 그 답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좋아요? 효율이 안 좋죠. 왜 효율이 안 좋습니까? 자, 일단 그림 하나 더 띄울게요. 이만큼 마련해놨잖아요. 3개짜리 마련해놓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2명 입력하겠다 라고 하면 2명의 사람 나이를 입력받아서 저장하겠죠. 그래서 한 명의 나이는 여기, 한 명의 나이는 여기 저장하겠죠. 뭐가 돼요? 하나가 남죠. 요거 낭비되겠죠. 요거 쓰지도 않는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장의 용량을 좀 크게 해서 이게 100개짜리다 라고 하시면 100개짜리임에도 불구하고 2명만 저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2개에서 저장하면 98개가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간을 좀 빡빡하게 쓰기 위해서 최대한 적게 잡았어요. 5개. 그럼 6개, 7개 저장하고 싶은 사람이 못 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유연하지가 못해요.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정적할 때, 그러니까 컴파일 시점에
고정해서 메모리를 할당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유연함을 잃습니다. 유연함이 없어요. 그래서 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적 할당 이렇게 불러요. 뭐를? 컴파일 때 메모리 할당하는 거를 정적 할당한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동적 할당이라는 건 뭘까요? 동적 할당. 정적 할당이랑 반대겠죠. 자, 그래서 동적 할당은 뭐냐면 정적 할당이 컴파일 때 창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네요. 자, 정적 할당은 언제? 컴파일 시점. 네, 메모리 할당. 주로 스택. 이고요. 자, 그럼 동적 할당은 뭐다? 정적 할당을 하면은 되게 유연하지 못하다 그랬죠. 비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동적 할당은 뭐다? 정적 할당의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적 할당입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 실행 중. 요거를 런타임이라고 해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 할당하는 게 동적 할당이에요. 자, 10이라는 곳에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럼 왜 동적이라고 하는지, 왜 동적이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정적 할당은 컴파일 할 때 이 타입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타입의 크기를 가지고 메모리를 미리 결정을 한다 그랬죠. 자, 근데 동적 할당은 동적 할당을 해주는 전용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mrlog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행이 되겠죠. 함수가 실행 중에 할당을 해주는데, 할당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요 인수로 받습니다. 인수. 그래서 실행 중에 이 인수에 맞게 메모리 할당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코드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int a 자, 이렇게 하면은 4바이트죠. 자, 그래서 메모리 이렇게 4바이트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a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스택이라는 것에 마련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똑같이 마련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4바이트 할당하는 거. 요것도 4바이트 할당. 자, 근데 요거는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가 요거 자료형을 보고 4바이트를 미리 할당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얘는 프로그램이 일단 얘를 코드 영역에 넣어놨다가 실행 중에 얘가 호출되는 시점에 가서 이제 그때 실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정의된 대로 일을 하겠죠. 그때 이 값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겠죠. 이 mrlog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힘 영역, 스택 영역이 아닌 힘 영역이라고 제가 따로 또 있다 그랬죠. 메모리 영역이. 여기에다가 자기가 받은 인수만큼 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이렇게 마련합니다. 자, 그럼 메모리가 4바이트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언제? 컴파일 할 때 마련된 거고요. 얘는 mrlog이라는 함수가 호출해서
실행될 때 그때 마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자, 제가 지금 변수 만들어놨죠? 자, 요거는 문제 있습니까? 요건 문제 없죠. 자, 제가 여기를 10이라고 해놓고 이제 AR날 요렇게 하는 거랑 자, 요렇게 하는 거 두 개 차이를 볼게요. 요것도 10개짜리 배열 만드는 거죠. 이것도 10개짜리 배열 만드는 거죠. 이건 언제 만들어진다? 컴파일 할 때. 그렇죠? 컴파일 할 때 10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건 언제 만들어진다? 실행 중에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근데 얘는 뭐가 들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A라는 값이 실행 중에 결정이 돼서요. 결정된 값이 함수로 넘어가는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넘기는 값에 따라서 실행 도중에 메모리가 막 이만큼 할당이 됐다가 요만큼 할당됐다가 요만큼 할당됐다가 계속 줄었다 늘었다 하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딱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고, 얘는 우리가 A의 값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할당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언제 되어야 된다? 메모리 할당이 런타임 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하시면은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죠. 다른 말로 이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mrlog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만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자, 이제 동적 할당이 뭔지 알았고 개념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되죠.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자, 인트를 하나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자료형으로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서 컴파일러가 마련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동적 할당은 우리가 직접 마련을 하는 거예요. mrlog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인수를 하나 넘겨야 되는데 여기서의 인수는 정수가 들어가고요. 인수의 의미는 할당하고자 하는 크기, 기준은 바이트입니다. 요런 4바이트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요거는 스택에 할당되고 요건 힙에 할당됩니다.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살펴보면은 요게 지금 이거 삭제하고 요 그림이죠. 요게 힙에 지금 다시요 스택에 A라는 이름으로 할당을 한 거예요. 4바이트.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공간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식별자인 변수명이나 이 주소값으로 찾아가죠. 그렇죠? A로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을 딱 가리키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마련한 4바이트 공간이 있죠. 이건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변수명이랄 게 없죠. 주소로 찾아가야죠. 주소. 이 주소를 누가 준다? 얘가 할당을 했으니까 얘가 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주소를 리턴을 해줘요. 할당을 하고 이 주소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 함수잖아요. 리턴 값 어떻게 해요? 받으면 되죠. 자, 변수 하나 만드시고 받으시면 되는데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별 붙여야겠죠. 자, 그럼 무슨 타입일까요? 인트인가요? 요거 인트인가요? 아니죠. 캐릭터 4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슈터 2개일 수도 있죠. 몰라요. 이거를 마련을 해놓고 뭐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인트, 다시요, 캐릭터 4개 저장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인트 하나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트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슈트 2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슈트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할당만 해주는 거지, 필요한 만큼 딱 메모리 할당만 해주는 거지, 할당해서 얻은 공간의 활용은 개발자의 몫이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슈트 2개짜리 배열 또는 캐릭터형 4개짜리 배열, 인트 1개짜리 뭘로도 사용 가능하잖아요. 4바이트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주소 타입에서.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인트 하나 저장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인트형 포인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소 얻었죠? 찾아가서 여기 사용하면 되죠?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10을 넣으면 정확히 어디? 여기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배열을 표현하실 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트 3개짜리 배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몇 바이트입니까? 43, 12에서 12바이트. 여기 12바이트 이렇게 마련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변수 3개, 정수 3개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ARR이라는 포인터를 가지고 한 칸씩 이동하면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미리 나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바이트씩 점프해가면서 쓰니까 배열처럼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조만 만들 수 있으면, 얻을 수 있으면 언제든 배열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랑 똑같다 이게? 자, 이게 뭐랑 똑같다? MR로 10이랑 똑같다. 얘의 메모리 생김새랑 얘의 메모리 생김새가 정확히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MR로크 하면 정확히 요거랑 똑같이 생긴 메모리형 구조를 여기다 마련해 주겠죠. 힙에다가. 그리고 ARR이 여기를 가리킨다면 얘는 얘가 리턴해 주는 값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ARR에 0번째다, 0번째다, 뭐 10을 넣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말록을 통해서 얻은 주소값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면 쉬울 수 있는데, 이해하는 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꼭 요 MR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고, 오늘은 이 MR록의 의미랑 동적 할당의 의미랑 MR록 사용 방법 정도만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